사업을 한다는 거잖아. 그 시장에 대한 규모를 판단을 해야 돼요. 솔루션을 제안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솔루션은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다라는 방식론을 넣어줘야 돼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기본적인 룰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 그 시장에 대한 규모를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신발이 좀 불편해, 신발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신발 중에서도 평발을 위한 신발을 만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개선해주고, 신발을 만드는데 내가 여러 가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하겠지만 그 시장이 좁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 1000억 시장인데 내가 여기에 투자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 감안해봤더니 몇십억을 써야 돼. 그러면 1000억 시장에서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시장을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있는 거를 이제 하는 게 좋고,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그 시장 규모에 대한 가능성, 시장 규모를 판단을 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이 재고를 않는 리스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던 거고, 해결점을 줘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사업 계획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솔루션을 제안을 해야 돼요.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는 우리 회사는 재고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으로 해결을 하겠다.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옷을 최종적으로 마감 작업을 해서 나가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우리 회사만의 아이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솔루션은 단순하게 내가 주문 후 생산이라고 생각했으면 누구나 자금력이 있거나 비슷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면 카피하기 쉬워요. 우리 회사만의 기술력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넣어야 돼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타 경쟁사들 대비 특장점이 있다 하면 대표가 웹 에이전시를 거의 10년 넘게 했어. 개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브랜드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브랜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뭔가 사업 계획안을 쓸 때도 솔루션을 제안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솔루션은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다라는 방식론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솔루션을 제안했어.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어야 돼. 대표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대표와 함께하는 우리 멤버들, 이사님 또는 우리 개발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멤버들, 이런 멤버들에 대한 구성도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에는 혼자 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200명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전혀 고민하지 않지. 지금 우리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그 20명이 각자의 파트에서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가 한 명당 10명씩만 끌고 가도 200명이 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초기 멤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그런 멤버에 대한 구성도 아주 크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비전을 제시할 때 정략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략적 목표는 수치적인 거예요.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 나중에는 뭐 회원수 몇 명, 그 다음에 뭐 매출액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이뤄낼 것이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정성적 목표는 이론적인 느낌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현재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있죠. 해결하면서 나타내는 결과치, 브랜드 창업을 하는 창업자가 더 많아질 거다. 주문 후 생산을 하면서 환경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업 계획서랑 사업 소개서랑 다른 느낌일까요? 사업 계획서는 보통 IR 자료라고 해.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을 투자자 또는 관련 협력사들을 설득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에 대한 미래 가치는 이래. 우리 회사가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자금이 필요하거나 인프라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자료가 사업 계획서. 그리고 사업 소개서는 우리 회사가 현재 하는 일들을 우리가 타깃으로 보는 고객들한테 알리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랑 함께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개서는 현재 기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 지원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 번만 해주실까요?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 아이템 좋은데 왜 지원 사업 안 하세요 하면 이거 서류 쓸 시간이 없어. 이런 거 잘 못해. 서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써? 나 같은 경우 디자이너인데 처음부터 잘했나? 처음에 내가 서류를 쓸 때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웬만한 지원 사업 서류는 2-3일 안에 작성이 끝내거든? 실질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서류들을 동시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핵심 요약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계획서를 1차적으로 볼 거고 그 작성은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 다음에 또 허들이 생기는데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거기에 뭐 소상공인 증명서, 스타트업 관련된 이제 기술 증명서, 뭐 나 같은 디자인 전문 회사 인증서 뭐 등등등등 A라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그 해당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가면 A, B, C가 또 필요해. 그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또 증빙하는 자료를 또 하나 딱 걸리면 그거를 증빙하기 위한 또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꼬리에 무는 서류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 왜냐면 우리가 정부 사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서류들이 요청한 게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20가지야. 난 솔직히 이것 때문에 포기할 뻔했거든. 지금은 한 3년, 4년 정도 정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서류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화 되어 있어. 그래서 웬만한 정부 사업이 공지가 떠도 서류를 이미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서류라는 거는 또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기억이 못 하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어렵게 발견한 서류 같은 경우는 서류했던 과정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놔요. 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초반에는 힘들어도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억이 는다.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런 지원 사업들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용기를 갖고 해봤으면 좋겠고, 저라고 뭐 다 합격했나요? 초창기 때는 50개를 넣어서 48개가 떨어졌던 거고 30개를 넣어서 28개가 떨어졌던 거고, 떨어지는 것들도 노하우가 쌓이면 돼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떨어진 곳에서 반대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줘요. 처음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뭐 마케팅 컨설팅을 받아 뭐 딱히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어떤 거 컨설팅 해주나요? 물어보니까 이런 정부 서류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컨설팅을 해준대. 첫 마디가 당장 오세요. 왜냐면 내가 5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에 또 노하우가 있고 또 전문가한테 또 정보를 듣는 거는 또 필요한 내용이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날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지금이라도 망설이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으면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 이제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커스텀 빌리지를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